반갑습니다. 플레임 김 실장입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유저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팁 같은 거 그런 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번부터 요 한 몇 개 영상에서는 아주 기본, 처음 이제 플레임을 접하시는 분들이시거나 제일 시작부터 쓸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외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시던 유저분들 말고도 단순 플레임에 이제 관심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처음 접해보시는 이제 신입분들, 이제 이런 분들도 굉장히 이런 정보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플레임이 시동이 되고 있고, 처음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죠. 예, 이제 이런 화면이 이제 나오는데, 저 왼쪽부터 이제 설명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왼쪽부터 호스트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 기기를 말하는 거죠. 맥이면 맥, 뭐 리눅스면 리눅스. 이것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이 컴퓨터, 뭐 예를 들어서 A 방이라는 방에 제가 있지만 B 방에 있는 컴퓨터, B 방에 연결이 되어 있는 컴퓨터를 제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쪽 방에서 마찬가지로 제 방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제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 어떤 건 또는 뭐 어떤 케이스에 대한 작업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회사에서 삼성의 광고를 만들고 또는 현대의 광고를 만들고 LG의 광고를 만들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한 프로젝트, 그러니까 한 작업 환경이 전부 다 있으면은 굉장히 헷갈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케이스대로 그 프로젝트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나는 이번 건에는 삼성 거를 할 것이다. 나는 이번 거에는 뭐 애플 거를 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요 세 번째 거, 요거는 제가 그 한 프로젝트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 A라는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 회사에 또는 뭐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한 한 컷만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요번에 이게 할 게 많으니까 이거는 조금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안에서 이 컷만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헷갈리지가 않겠죠. 나는 그 사람이 작업한 거에서 최종 렌더링 작업된 것만 딱 갖고 오면 되니까. 그리고 유저에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저라는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는 뭐 실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 누가 누구인지를 이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사람마다 쓰는 그 단축키라든가 뭐 또는 그 기본적인 셋업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또는 뭐 누가 작업을 했는지, 그 샷에 대해서 작업을 했는지도 이 네이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한 번씩 살펴볼게요. 호스트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건드리실 일은 크게 없겠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일 경우에는 이렇게 로컬 호스트라고 이게 표시가 됩니다. 자,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쓰던 게 테스트라는 프로젝트고, 자, 애플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A로 시작하니까 애플, 아이폰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폰 14가 이제 나올 거죠, 오랜만에. 14가 이제 이 전체 프로젝트 네임이 되겠습니다. 요건 나중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드실 때 제대로 만드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회사에서는 아마 앞에 드랍 넘버가 붙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닉네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지만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나중에 이제 그 전체적인 클립을 관장을 하고 할 때는 요 닉네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해볼게요. 여기 보통 3글자나 4글자짜리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 아이폰 14니까
애플 아이폰 14, AI 14 이렇게 간단하게 명칭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볼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요 아이폰 14라는 작업에 대해서 어디다가 이 컴퓨터에다 저장을 할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처음에 이 프레임을 설치를 할 때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내가 요 것만은 다른 하드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그걸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셋업 모드에서 다른 작업을 했을 때 했던 그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셋업을 부를 수도 있고 그냥 새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레졸루션이 일단 지금은 우리가 한번 1080p HD의 작업물을 넣을 것이고 여기서 눌러 보시면은 방송용 해상도 또는 필름 영화의 해상도 DCP 해상도 이게 여러 가지가 나가는 거죠. 이게 아자 보드, 그래픽 보드의 기준으로 나갈 것이냐 또는 카메라의 세팅 값으로 나갈 것이냐 뭐 이런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마 대부분은 이 브로드캐스트 레졸루션에서 HD냐 4K냐 뭐 또는 8K냐 요걸로 아마 대부분 이제 선택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걸로 세팅을 해놓으면 요거밖에 못 쓰냐, 만일에 이걸로 HD로 내가 작업을 하다가 4K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상관없어요. 기본 세팅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내가 뭐 이거보다 작은 해상도로 해상도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더 큰 해상도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 수를 놓는데 보통 이제 광고 작업에서는 10비트로 놓고 작업을 하고 이제 뭐 영화나 아주 굉장히 고해상도 작업을 할 때는 이 위로 12비트나 뭐 16비트 플로팅으로 작업을 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10비트를 놓고 하시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config template이라고 있는데 이거 이제 요 1초에 몇 장의 그림이 지나가느냐 그거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상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이게 대부분의 광고 작업을 하실 때는 24프레임, 23.97 프레임으로 작업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920에 1080 그리고 여기서 23.97 왜 24로 안 하고 23.97입니까? 요 얘기는 방송 기술 쪽으로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간혹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작업을 하실 때 뭐 이제 중국이나 또는 뭐 이제 기타 동남아 작업들 이런 걸로 하실 때는 그 나라들은 25프레임으로 이 방송용 포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5짜리를 찾아서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중국 또는 뭐 기타 동남아 국가, 그 다음에 유럽 쪽들은 이제 팔 방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25프레임으로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용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영화는 정수인 24프레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24프레임, 이걸로 이제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또는 뭐 필름으로 놓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 안에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24프레임짜리. 자, 우리는 이제 지금은 23.97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아마 대부분의 한국 광고 포스트 프로덕션은 이걸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프레임 레이트가 1초에 24.97 이걸로 이제 세팅이 되죠. 여기서 이제 24프레임이냐 25프레임이냐 이거를 이제 놓고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폴리시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쓰고 있는 프레임 2호번 작업의 색 공간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색 공간에 대해서는 유튜브로 만일에 만든다면 한 3-4개 정도는 해야 될 정도로 이게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프리셋 놓고 레거시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큰 무리는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록시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제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 캐시한 렌더링 포트가 있는데
아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언컴프레스드로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플레임 내부에서 플레임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비디오 영상 파일이 있잖아요. MP4도 있고 그다음에 뭐 MOV 파일 있고 뭐 AVI 파일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비디오 파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코덱이라고 하죠. 여러 종류가 있는데 플레임은 플레임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비디오 파일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왜 그 바깥에서는 열어볼 수도 없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코덱도 아니에요. 플레임 내부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들여다보거나 뭐 파일을 찾아서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저장하는 파일이 완전 무압축, 비압축, 그러니까 non compressed로 저장을 해놓고 할 것이냐, 또는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애플 프로레스 422 요거로 놓고 할 것이냐, 요거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비압축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최상의 퀄리티예요. 모든 비디오 포맷을 압축을 하지 않고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반면에 용량이 어마어마해집니다. 한 그림, 한 프레임당의 용량이 뭐 이제 뭐 몇십 메가 넘어가고 뭐 몇백 메가 넘어가는 일도 있어요. 비트수가 높을 경우에는 100메가 이상 넘어가는 거.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아카이브를 여러분들이 작업이 다 끝나고 이걸 다 백업을 할 때 아카이브를 할 때 공간도 당연히 이거에 비례해서 커져요. 굉장히.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라도 1테라 이상은 다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언컴프레스드로 하면은 모든 것이 비압축으로 돼서 퀄리티가 제일 좋은 화면 퀄리티로 작업을 할 수 있고, 반면에 용량이 상당히 커진다 라는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장 이제 일반적인 포맷인 422로 놓고 보면은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 이 오른쪽에 보면은 뭐 8비트도 되고 10비트도 되고 12비트도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언컴프레스로 놓고 해도 똑같고요. 놓고 해도 8비트, 10비트, 12비트 이런 거 다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422 또는 뭐 444도 좋고 422도 좋은데 422로 놓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422는 기본적으로 무손실 압축 포맷이에요. 이 약간의 필요 없는 데이터를 위아래로 날려버리고 내가 쓸 수 있는 색 공간의 모든 영역을 다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플레임 내부에서 일단 그림을 내가 플레임 내부로 가지고 들어오면은 422로 압축을 딱 해줍니다. 얘가. 그래서 갖고 있다가 내가 쓸 때는 그 422를 갖고 있다가 합성을 하거나 할 때는 다시 비압축 파일을 확 펴줘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내장 스토리지에 우리가 그림을 저장을 할 때 많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무슨 단점이 있느냐면 얘가 그때마다 이것을 압축했다가 다시 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CPU가 좀 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422로 압축을 했다 폈다 하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반면에 완전 비압축 파일과 422 파일의 약간의 그 영상 차이가 있고요. 요것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선택을 해줘야 돼요. 만일에 내가 작업을 하는 게 그냥 거의 다 그냥 라이브로 찍은 것이고, 그러니까 통상 제가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은 그냥 거의 다 그냥 찍은 것들로 위주로 나가고, 특별히 뭐 CG 합성이라든가 뭐 그린 스크린 또는 뭐 블루 스크린 합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그냥 대부분 라이브로 찍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422HQ 정도로 하면은 큰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드웨어가 받쳐준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반면에 이게 그린 스크린이나 블루 스크린 합성도 많고 거기에서 뭐 CG 합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조금 영향이 커지더라도 언컴프레스드 비압축으로 세팅을 해놓고 하시는 게 조금 낫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 보면은 그 그린 스크린 이제 키어로 이제 뽑고 했을 때 엣지 같은 게 살짝 달라요. 근데 요러면은 그 아카이브를 할 때 용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보면은. 그 다음에 프록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예를 들어서 뭐 8K도 이제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다 처리를 못한다. 너무 사이즈가 크고 버겁다 했을 때는 그거를 잠깐 뭐 한 반이나 4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작업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 렌더링 걸 때만 풀 사이즈로 렌더링을 걸 수 있게 해주는 옵션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최종 과정을 판단을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막 그냥 레이어가 뭐 몇십 개 올라가고 뭐 너무 이게 작업이 헤비하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작업자분들은 거의 다 안 써요. 뭐 해외에서도 기본적으로 쓰는 HD 작업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제가 지금은 이제 포트폴 일단 세팅을 해놓고요. 여기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하면은 이제 애플 아이폰 14라는 곳에서 이게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유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저 제가 쓰고 있는 건 김 시장이니까 이거로 하고 예전에 쓰던 게 있으면은 거기서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 만들어서 크리에이트 만들어보고 자 스타트를 하면은 자 이렇게 짜잔 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정말 백지 상태의 플레임의 스페이스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플레임의 이제 기본 구조가 좌측에 이제 미디어 파넬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파일들을 내가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저장이 되고 그러니까 기본 폴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의 구조로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큰 그림을 이제 데스크탑이라고 하는데 여기 릴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하고 그 밑에 이제 탭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탭이 있는데 요 탭으로 각각 이제 내가 작업을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지어지게 됩니다. 미디어 허버가 있고 컨펌, 타임라인, 이펙트, 그다음에 배치, 그다음에 툴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오늘은 한번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까지 일단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 탭을 각각의 탭에서 어떠한 기능들이 있고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